지금부터는 수사 모드. 이제 올해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신 지가 한 어느 정도 되신 겁니까? 뭐 이전에 그 기자 시절 했던 것까지 합치면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화 평론가를 25년 정도 하셨는데 네. 그동안 세기가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몇 편 정도의 영화를.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대략 추산해 보면 10,000편 정도. 와, 만편. 네네. 25년이 만편. 네. 와, 그러면 1년에 1년에 몇 편 정도 보시는 건가요? 요즘은 한 200~300편 보는 것 같고요. 그래도 200~300편을 보셨어요. 요즘은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봤을 땐 제가 기록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미국에 한 1년 정도 연수를 갔었거든요. 네네. USC라는 대학에 1,017편 봤어요. 1년 동안. 1년에 1,017편이요? 네네. 그러면은 그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루에 한 3편. 네. 하루에 3편. 네. 하루가 정말 바빠요. 영화 3편 보려고 하면. 아니 너무 바쁘죠. 네, 거기다 이제 여행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쁘게 인생에서 1년을 보냈던. 아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한편으로 야 부럽다. 하루에 영화 그냥 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네. 그냥 뭐 이게 또 막상 일로 하면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결혼하고 약간 비슷해서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있다 해도 결혼하면 다 그런 환상이 깨진다고 말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환상이 어차피 깨질 결혼이라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낫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그 일에서 오는 치명적인 권태 같은 것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결국은 저처럼 튕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일에서 오는 치명적인 권태. 이건 좀 써놔야겠다. 왜냐면 이제 왜 이 일을 하고 있죠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치명적인 권태가 오지 않았어요라고 대답을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이런 게 놀라운 점이에요. 이런 게. 네. 진짜 출연하기 잘했다. 아, 좋은 것 네. 아니 이게 저 사실 평론가님의 한 줄 평을 보고 또 때로는 영화를 볼까 말까 하다 결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 이제 한 줄 평을 몇 개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예, 이게 또 미나리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네. 별 4개 해주셨고요. 미나리라는 단어가 흡사 간절한 기도문처럼 들다. 제목이 미나리인 것도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네. 미나리라는 말은 세계 어디서 들어도 발음이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쉬워요. 미나리. 어느 나라.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가져오신 게 미나리가 아니고 엉겅퀴였다. 이렇게 하면 그럼 너무 발음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죠? 근데 미나리라는 말은 외국인들도 쉽게 쓸 수 미나리 있는. 쉽죠. 네. 예. 그 미나리란 말을 이제 영화를 보시면 그 말이 굉장히 간절하게 들리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하다 보면 기도문처럼 들려요. 그 말이. 미나리. 미나리 뭐 이렇게 비나이다 미나리 뭐 이런 식의 아, 예.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극 중에서 미나리라는 게 사실 주인공 소년이기도 하고 뭐 희망이기도 하고 생명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관련해서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제 느낌을 붙인 그런 간절한 기도문처럼. 간절. 옆에 또 토이스토리는 네, 별 4개 반 네. 주셨는데 이별의 순간이 왔다고 해서 꼭 누군가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인 건 아니다. 어떤 이별은 그저 그들 사이에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 어떤 관계가 꼭 남녀 관계 아니더라도 친구들 누구들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죄책감 같은 게 생겨요. 맞아요. 내가 연락을 안 해서 끊어졌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등등까지. 제가 볼 때 많은 경우는 그냥 둘 사이에서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저도 주변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느 순간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보면 특별히 싸워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아, 그게 근데 토이스토리 마지막을 보시면 장난감하고 헤어질 때 주인공 앤디가 그런 방식으로 헤어져요. Thanks, guys. So long, partner. 감동적인 영화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이라고 생각하는데 끝나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영화가 있고요. 끝나면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영화가 있어요. 일반적인 작가이거나 감독이면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장난감하고 인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고마워하면서 인사하면서 끝나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저기서 고맙다고 말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관객으로서 그런 마음을 받아서 여기 이제 그런 걸 마음을 담은 거죠. 야, 나 토이스토리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봤거든요. 다시 한번 봐야겠네. 아유, 라라랜드도 기가 막히십니다. 달콤 쌉싸름한 그 모든 감정에 활용 정정하는 마법 같은 순간. 네. 위에 두 개는 이제 감정적인 측면을 네. 담은 거고 이건 약간 미학적인 부분을 얘기한 건데요.
라라랜드를 보신 분이면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이 잘 될 뻔하다가 잘 안 되는데 안 되죠. 안 되면서 마지막 순간에 우연한 순간에 어디서 만나게 되는데 맞아요. 그 장소에서 뭔가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필름 형태로 나오는데 그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 마음을 울리는 장면인데 그때 펼쳐지는 장면이 사실은 이루어진 장면이 아니거든요. 영화에서는 보통 플래시백이라고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우리 둘 사이 있었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라라랜드는 그게 아니라 그 순간 떠올렸던 게 우리가 잘 됐으면 이랬을 텐데라는 가정법으로 떠올려요. 그 순간을 보면서 이제 둘 사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둘 사이에 사랑하다 헤어졌으니까 별별 감정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에 그 순간에 어떤 가정법을 떠올렸을 때 아슬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화룡점정하는 것 같은 용의 눈에 눈동자를 찍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마법 같은 순간이다. 네. 그런 게 영화에 들어있다. 영화가 이렇게 싹 떠오르네. 그런 장면들이. 네. 예? 네. 기생충 읽어주세요. 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이거 예. 이게 제 뭐 한줄평 역사에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뭐 애증의 한줄평인데요. 요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약간 저는 이제 억울해서 어차피 또 오늘 가져오셨으니까. 네네네. 이게 제 딴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이 영화가 미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주제적인 측면에서나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축약해서.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이란 말을 조금만 설명을 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네.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느냐. 위 아래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네. 했는데 위와 상승이 다른 게 네. 상승은 위로 가는 방향과 동선을 얘기하거든요. 하강이라는 것도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미학적으로 보는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가로축이 아니라 세로축을 보는 거예요. 네. 봉준호 감독은 항상 계급이라는 그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는데 이 계급을 항상 세로축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기생충을 보시면 주인공인 기우가 처음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계속 언덕도 올라가고 계단도 올라가서 그 집의 주인을 만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상승을 하죠. 그다음에 영화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에 비가 오면 가족들이 밤에 몰래 하강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계급 문제를 다루는 시각적인 톤인 거고요. 그다음에 명징하게 직조해낸 이란 것은 말의 맛인데 한 줄 평을 쓴다는 건 어쨌건 약간 수사학의 영역이고 문학의 영역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명징하게라는 말 대신에 명확하게라고 쓰면 그 말 맛이 안 나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아닌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면 뭐 플로베르 같은 사람이 일물, 일어설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한 상황에 어울리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을 뿐이다. 정확한 상황에 어울리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괜히 했어, 괜히 했어. 넘어가자는 거죠, 이거 우리한테. 이런 얘기예요. 잠깐 눈동자가 흔들리지 마시고. 어찌됐든요. 저분 너무 나갔는데. 예. 어쨌건 제 얘기는 명확하게라고 하면 안 오는 말의 맛이 있는데 이것은 명징하게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네네네. 네. 그다음에 직조한다는 말은 앞에 상승과 하강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의 미학적인 원칙을 갖고 왔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동사는 직조하는 거죠. 직조기로 짜는 거 가로줄과 세로줄로. 신랄하고 처연한이란 말은 이 영화가 굉장히 신랄한데 네. 제가 보면서 제일 먼저 놀랐던 것은 봉준호 감독쯤 되면 대한민국의 탑 감독이 이렇게까지 눈치 보지 않고 신랄하게 계급 문제를 말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놀랐고요. 보고 나면 굉장히 처연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대조적인 감독을 붙였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계급 우화. 이렇게 해서 이 영화의 주제는 계급인데 그걸 우화적인 방식을 가미했다. 이런 거예요. 억울하죠? 네, 억울하죠? 네, 듣고 보니까 억울함 전문이 있어요. 네네 저는 뭐 듣고 보니까. 억울하면 좀 괜찮죠? 네. 억울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이렇게 좀 많이 써놓다 보니 평론이 예를 들면 어렵냐.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축약적인 한 줄평 같은 걸 쓰다 보면 한자어에 가장 뛰어난 거는 조어력이거든요. 순 우리말을 썼을 때 말이 길어지는 거를 한자어로 쓰면 상승, 하강, 명징, 직조 이런 말을 쓰면 어렵게 들리지만 여전히 억울해서 아직도 억울해. 그래서 어렵게 들리지만 그 말을 씀으로 인해서 세 줄 될 게 한 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한 줄 평을 많이 쓰셨지만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 썼다. 한 줄 평은 뭐가 좀 있을까요? 물론 기생충이죠. 이건 농담이고요. 상승과 하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보이후드라는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아, 보이후드. 예. 보이후드는 영화를 실제로 12년간 찍었거든요. 그래요? 매년 일주일씩 해서 12년을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스팅된 12살짜리 아이가 20살짜리로 성장하는 게 영화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배우도 처음 캐스팅할 때 전화를 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패트리샤 아케트 씨 향후 12년간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전화했대요. 그 영화를 보면 소년이 20살이 될 때까지를 바로 눈앞에서 2시간 동안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한 영화죠. 네. 야, 이것도 봐야겠네. 예. 와.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이제 상승과 하강으로처럼 머리에서 이렇게 막 생각해서 이렇게 고민 끝에 만드는 한 줄 평이 있고 보고 나면 1초 만에 툭 나오는 한 줄 평도 있어요. 이게 1초 만에 툭 나옵니까? 그게 뭐였냐면 그때 그 아이는 어떻게 내가 되었나 이런 한 줄 평을 제가 썼는데요. 그걸 딱 보고 나면 누구나 다 자기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되었나. 걸후드, 보이후드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게 보이후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야, 보이후드 봐야겠다. 지금. 이것도 이런 영화가 있는지 몰라요. 제목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 평론가 아무리 이제 직업이 영화 평론을 하시고 영화를 봐야 되지만 이게 재미없는 영화를 이게 또 막 이런 것들 어떻게 그냥 봅니까 그냥? 네. 재미없는 영화도 이 씹는 재미로 보는 게 있어요. 씹는 재미. 네. 네. 보통 분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영화 재미없으면 막 화나잖아요. 네, 못 보겠어요. 예. 저는 재밌어요. 그래요? 네, 이모저모 이렇게 씹을 만한 구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플롯을 가지고 씹을 수도 있고 연기로 씹을 수도 있고 밖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네. 속으로는 이제 한탄을 하면서 보게 되죠.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재미없는 영화도 재밌어요. 그래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못 만들고 다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영화들도 거기에 다 진심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진심을 통하지 못하게 만든 어떤 약간 약한 재능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영화에 다 진심이 있어요. 어찌됐든 직업이시기 때문에 애써 많은 분들이 만든 작품을 말 그대로 혹평을 하실 때 이게 또 인간적으로 또 좀 약간 갈등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좀 있지 않으세요? 영화계라고 하는 데가 사실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요. 할리우드도 그래요. 이 좁은 데에서 오랜 세월 있다 보면 사실은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막 친하고 이러진 않아도 최소한의 이제 다 안면도 아시죠. 생기고. 예. 근데 이제 아무리 내가 어떤 분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작이 제 입장에서 평론가의 양심으로 별로다라고 예. 하면 당연히 별로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해야죠. 그럴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맞아.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제 원칙은 뭔가 하면 영화계에서의 우정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자. 영화계에서의 우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제 직업 윤리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좋겠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우정은 그냥 영화계 바깥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지키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독하게 써야지 사람들이 재밌어 하잖아요. 칭찬할 때도 막 과하게 해요. 근데 말이라는 건 저절로 에스컬레이트가 되기 때문에 독서를 해버릇하면 말이 점점점 거칠어지고요. 가급적이면 독서를 저도 하긴 하지만 안 하려고 하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나온 작품 하나만 얘기하려고 하지 그 작품을 만든 감독 자체가 무슨 예를 들면 요즘 뭐 술 먹고 다니니 꼴 좋다 예를 들면 혹은 뭐 누구랑 친하더니 영화가 망가졌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감독에 대한 개인 평가가 아니라 감독의 작품 세계 혹은 지금 나온 그 작품만 평가하려고 하죠. 작품은 그냥 작품으로만. 네. 이게 별점에 또 기준이 있습니까? 뭐 3개, 4개, 5개. 당연히 어떤 무슨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것은 없고요. 예. 근데 저는 약간 좀 강박적인 부분이 있어서 머릿속에서 커다란 좌표 평면을 그리죠. 그래가지고 제일 작으면 제 경우에는 별 1개거든요. 네. 만점은 5개거든요. 예. 그럼 중앙값은 평균값은 3개잖아요. 네, 3개죠. 이게 약간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도록 저는 별점을 줘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딜까? 이거보다는 높아야 되고 이거보다는 3.5 이렇게 되는 거예요. 3.5 정도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추천입니다. 추천. 네네. 4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제 입장에선 강추드립니다고 4개 반이면 와 진짜 좋아하고 5개는 못 일어나겠어 이런 거. 5개는 못 일어나겠어요. 먼저 집에 가 뭐 이런 거. 먼저 집에 가. 유퀴즈 온 더 블럭이란 프로그램을 별점을 주신다면 무조건 5개죠. 진짜? 야, 못 일어나겠어. 네, 못 일어나요 나. 네네.
혹시 뭐 유재석 씨를 뭐 한 줄 평이 가능합니까? 너무 웃긴다. 유재석 씨는 사실 한 줄 평에 한 100개쯤 나오는 사람일 것 같은데 예. 온 세상을 담아내는 음. 바르고 유쾌한 퀴.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 이제 사실 윤우님 칭찬하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일인데 그 이전에 다른 방송에서 그렇죠. 뵀을 예. 때 제가 굉장히 놀란 건 이분이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 이렇게 방송에 나가보면 진행자분들이 사실 게스트인 제 말을 안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진행자는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해야 될 질문을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걸 생각하고 있으라고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니 저는 왜 지금 여기신 거예요? 아니 저는 평론가님 얘기를 귀로 듣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을 담아내는 바르고 유쾌한 귀. 이게 진짜 이런 칭찬을 또 해주시네요. 예. 그런 생각을. 그래서 유퀴즈도 그냥 유귀즈라고 바꾸면 어떨까? 유귀즈. 어차피 귀가 좋으시니까. 유기즈. 네. 발음, 당신의 기록. 유기즈. 발음도 이쁘잖아요. 아, 좋네요. 유기즈. 유기즈. 유기. 평론가님이 진짜 죽기 직전에 딱 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다. 어떤 영화를 좀 보시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하루라면 영화 안 볼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보셔야 된다고. 꼭 봐야 된다. 매번 달라지는데요. 그런 가정을 하면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더풀 라이프. 네. 고레이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인데 일본 감독인데요. 네. 지금 최근 영화는 송강호 씨랑 아이유 씨를 해서 지금 영화 찍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 배우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오. 영화가 이제 올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건 그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원더풀 라이프라는 초기작이 있는데 그 영화가 결국은 한 가지 질문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영화예요. 그 질문은 당신이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단 하나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많은 기억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뭘까 해서 그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걸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기억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불행하게 살아도 행복한 기억이 몇 개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만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실존적이면서도 참담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고요.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의 영화. 알겠습니다.